원금이 3억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원금에 대한 수익이 16억이 돼서 이 20억의 7% 1억 4천만 원을 우리는 숨만 쉬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보유한 포지션이죠. 달러를 정리한 이유, 그리고 달러를 팔고 어떤 자산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이고 왜 매수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 하면은 달러 투자가 메인인데 도대체 슈퍼서민은 어떤 이유로 이 달러를 매도를 했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당연한 이유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좀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그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고 환율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달러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수한 달러를 가만히 놀리기보다는 이제 RP나 어음이나 하면서 소소한 수익을 얻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곧 미국의 초고금리 기조가 끝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좀 많이 흡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채권에 많이 흡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지금 불안한 신흥국보다 정말 탄탄한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 당연히 달러, 그리고 달러 표시 채권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채권 금리 그리고 기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우리나라 이 정도면 이제 금리를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고용률도 나쁘지 않아, 그러므로 이제 내수를 좀 더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겠어 판단을 한다면, 그때부터 금리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낮출 거라고 예상이 되죠.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통화 정책이 이제 머리를 틀면 미국으로 모였던 전 세계의 돈이 다시 신흥국이나 투자하기 좋은 국가들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 내에 있는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채권 투자보다는 미국 내에 있는 자산, 혹은 신흥국, 우리나라나 뭐 기타 등등의 나라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서민은 그 좋은 달러를 다 매도하고 도대체 어떤 자산을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투자한 자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를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에 투자를 했고요. 그 국내 ETF 중에서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ETF라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수익률도 안 나오고 투자도 잘 모르는 초보들이나 하는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맞고요. 제 생각에는 웬만한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심지어 웬만한 전문 투자자보다 이 ETF를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계를 굉장히 믿는 편인데요. 결국 인간은 통계의 학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계가 지수 추종 ETF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미국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정말 교육을 잘 받은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엘리트 펀드 매니저, 그런 개인 집단들이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한 것과 그리고 S&P 500 지수 혹은 낙스닥 100 지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요이땅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이후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정도의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해서도 더 낮은 혹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즉 지수를 이긴 투자자의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 생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존자가 떨어지고 20년, 3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은 상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계이고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인 우리가, 그것도 제대로 된 교육을 완벽하게 받지도 못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무모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통계치를 최대한 활용하자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고민의 결론은 시장의 지수에 투자를 하자. 그 결과로서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계속 모아나가자 하는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 상장된 ETF냐? 그리고 왜 계속 모아나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보유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왜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를 했냐면요. 저희가 미국에 상장된 뭐 S&P 500, 스파이나 QQQ, 나스닥 뭐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규모도 그에 비해서 현저히 작고 그에 비해 비용은 굉장히 높아요. 수수료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단 제가 미국인이라면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연 250만 원이 이상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연 250만 원 넘어선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20만 원이라는 세금이 생기게 되고 기대 수익 감소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면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제가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한 이유는 바로 연금 저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저축에 대한 그 제도가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연금 저축은 연금 저축이라고 저희가 뭐 은행에 저금하는 것 같은 그런 연금 저축 예금이 있을 테고요. 연금 저축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연금 저축 펀드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원금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즉 저희가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저금을 하는 개념이고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저축된 연금을 활용해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 연금저축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ETF라는 안전한 투자를 그것도 미국 시장에 있는 그 지수에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이득이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세금이 없습니다. 혹은 세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이나 따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을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오히려 돈을 줍니다. 너가 너의 개인의 노후를 위해서 잘 준비를 했으니 우리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런 개념이죠. 세금도 안 낼 수 있고 역으로 돈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는 1년에 130만 원, 누군가는 160만 원 정도의 돈을 국가에서 그냥 주게 됩니다. 이게 세금 혜택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자산에서 ETF를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세금적인 혜택들을 계속 누적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을 테고 그 이득이 복리가 돼서 그 복리가 점점점 굴러가서 계속 커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미국의 지수추종 ETF에 투자를 한다면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 혜택이 계속 커지고 그 세금 혜택으로 생기는 이득을 또 재투자해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S&P 500이나 QQQ에서 생기는 배당금들이 있는데 그 배당금들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국가에서 세액공제로 추가로 돈을 주고 그리고 배당금 재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 자산들이 끊임없이 복리로 재투자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계속 이 자산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투자를 할 때 지수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일평생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 어떤 자산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이 투자 방법이 길게 봤을 때는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ETF로
실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적금 계산기라고 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적금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월 납입액, 그리고 적립 기간, 그리고 예상 연 수익률, 그리고 이자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적립 기간은 한 30년, 일평생 투자를 한다고 하고, 시장 수익률이 1년에 한 7%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보다 약간 하향된 수익률을 내겠죠. 평균적으로 5%고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고 일반 과세로 보면 되겠죠. 네, 세금은 22%. 여기서 그냥 22%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계산하기를 이제 누르면 총 원금이 1억 8천이 될 테고요. 이제 세전 이자가 1억 3,500. 그리고 이자 과세 3천만 원. 이게 이제 수익이 될 테고, 이 수익에 대한 22%가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세후 수령액은 2억 8,500 정도가 되겠네요. 30년 뒤에. 그래서 원래 1억 8천인데 2억 8천이니까 한 1억 정도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익률이 5%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5%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자 과세는 요거보다는 더 작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이자가 면세가 될 테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이자율을 월 복리로 볼게요. 월 복리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한번 갖고 있으면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재투자 될 거기 때문에 월 복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자율이 시장 평균인 7%로 보고 세금은 비과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될까요? 아까 50만 원씩 30년 납입하면 원금이 1억 8천이었는데요. 이렇게 비과세를 받으면 총 6억 1,30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1년에 130만 원 혹은 16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아서 세액공제로 저희가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달로 환산하면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 이제 원금 합계는 2억 1천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억 8천, 아까랑 같은 원금인데 저희가 세액공제로 받은 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해서 그냥 60만 원을 간단하게 넣어놨고, 그리고 세전이자 즉 수익금 이 5억 2천 해서 7억 3천이 됩니다. 아까 2억 8천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이 7억 3천이라는 돈은 저희가 30년 뒤에 뺐을 수 있는데 한 방에 7억 3천이라는 돈을 다 빼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빼서 써도 계속 유지되는 그 구간이 있는데요. 그게 원금의 7%라고 합니다. 즉 이 7억 3천만 원의 7%인 약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연금에서 뺐어도 계속 이 금액이 유지될 거다 하는 내용이고, 다른 뭐 국민연금이나 다르게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나는 1년에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만 빼서 쓰면 돼 하면 3천만 원 정도는 빼서 쓰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씩 불어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리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적금 계산기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이나 실제로 연 이자율이라고 보이는 수익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다를 겁니다. 다를 거지만 이런 경향, 굉장히 큰 차이로 길게 봤을 땐 그 누적되는 복리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자, 월 납입액이 60만 원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좀 여유가 돼서 월 75만 원을 넣을 수 있다. 이 75만 원의 선정 근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는 세금 혜택 중에 가장 큰 금액이 1년에 900만 원인데 900만 원을 12로 나누면 75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 혜택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85만 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85만 원을 3년 그리고 7%로 계산을 하면 10억이라는 돈이 되겠죠. 원금은 3억이고 이자가 7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억에 7%면 1년에 7천만 원 정도를 빼서 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S&P 500이 7%가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그 평균 수익률은 약 10% 정도가 됐거든요. 10%라고 정말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10%로 계산을 하면 원금이 3억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원금에 대한 수익이 16억이 돼서 최종 30년 뒤의 금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20억의 7% 1억 4천만 원을 우리는 숨만 쉬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S&P 500이 예전처럼 높은 수준으로 아웃퍼폼을 못할 것 같아. 나는 보수적으로 5%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 라고 한다면 이자는 4억 그리고 세후 수령액은 7억이 돼서 약 4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실제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감이 어느 정도 오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저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으나 장기간 그런 투자를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력 소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발굴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 편히 한 달에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전입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정말 급등주를 사서 한 달에 100%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없겠으나 길게 보면 남들보다 이길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이 ETF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닐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ETF도 투자도 하고 국내 주식도 일부 금액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코인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부동산 투자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할 건데 이 주식만큼은 이 ETF로 투자를 해서 보다 높은 수익률로 세금 혜택을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그 외의 투자 혹은 그 외의 자기 개발이나 부업 사업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으로는 이 국내 상장된 지수 추종 ETF를 하고 있고 그리고 ISA라는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액이지만 비트코인에도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에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수익도 얻고 손실도 얻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1년에 시장 평균인 7% 이상 불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수익과 손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에 한 3% 이하다라고 하시면 그런 투자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약 3%, 낮으면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적금 계산기로 30년 뒤에 최종 금액을 함께 보았는데 그 30년 뒤에 금액을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기준에서 월 복리로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을 집어넣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달러를 정리하고 그 달러를 정리한 금액을 가지고 어떤 자산을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유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연금저축 계좌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ISA 계좌에서 하는 투자 방법들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왜 투자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